예, 그러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정신분석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요것만도 적어도 100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될 걸 10분, 20분에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치료는 아무한테 해줘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정신분석 치료는. 이것도 마치 대학에도 대학생 들어온다고 다 뽑나요? 어떻나요? 시험을 보고 뭐 구두신문하고 이래가지고 뽑죠. 이 정신분석 치료도 시험을 보고 구두신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치료해야 된다 하는 게 서양의 정신분석 치료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분석 치료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시험 보는 기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예? 시험 분석이라 이렇게 말해요. 시험 분석. 트라이얼 애널리시스라. 예, 그래서 환자가 왔다고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뭐 머리가 아파 왔습니다. 혹은 뭐 설사가 뭐 나는데 내과에서 치료가 안 된다 하니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분석 치료를 할까 여부는 시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시험 분석이 대개 얼마나 하느냐 하면은 세브랄 위익수니까 대개 한 1개월 내지 1개월 반 시험 분석을 해보고 그 치료를 이래 설 하면서 보는 겁니다. 봐가지고 이 사람이 분석 치료를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걸 합격하면은 치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보는 조건이 있는데 특히 이 사람이 공감성이 있나 이걸 보는 것입니다. 공감성, 엠파시. 그러니까 공감성이라는 것은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나 없나. 안 그러면 저만 잘났다 하나. 항상 또 저만 억울하다 하고 맨날 하는 소리는 억울하다 하고 또 얘기하라 하면 어디가 아프다 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또 어깨가 쑤십니다. 또 어깨 쑤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내려가나요? 예? 팔다리로 또 내려가고 또 팔다리에서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가나요? 예? 예? 왔다 갔다 이래 되면 정신분석 치료에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정신분석 치료를 적어도 받을 사람은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분석 치료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참는 능력. 성질상 참지 못하고 막 촉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금세 또 치료받으러 와놓고는 또 전화를 받고는 또 잠시 또 나갔다 온다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또 쫓아왔다가는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이런 사람은 정신분석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르시시즘. 이 프로이트도 말씀했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 어디 있나. 자기를 감탄하고 하는 사람은 이 정신분석 치료를 받을 이게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 합리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 예를 들 같으면 새가 10마리 이 전선에 앉아 있다가 포수가 쏘았다. 한 마리가 떨어졌다. 맞아서. 어떻게 됐나 물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 어떻게 됐죠? 9마리는 다 날아갔다 해야 정답인데 한 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9마리 남아있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건 정신분석 치료는 할 생각을 말아야 돼. 예, 그래서 합리적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급하지 말고 특히 징후감, 특히 성적 쾌락 추구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분석 치료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정신분석 치료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험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걸 하냐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분석 치료라는 것은 뭐냐? 한말로 말하자면 의사와 치료받는 이가 환자. 이 정신분석 치료는 무슨 수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약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뭘로 가지고 치료하냐 하면은 의사 환자의 관계로서 하는 것입니다. 관계. 의사 환자의 관계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는 자기가 돌아다니는 데마다 그게 외과로 말하자면 외과 집도실과 같아요. 외과 같으면 장치가 있죠. 수술 장치 있죠. 그러나 정신과 의사는 장치가 필요 없어. 가는 데가 곧 수술대요. 자기 실험실이라.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의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이 말하자면 치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치료는 무슨 물로 막 쏘이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의사 환자의 관계로서 치료하는 거예요. 관계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면 대단히 시간이 걸리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대단히 걸리는 타임 컨슈밍 하다 그랬어. 타임 컨슈밍. 대단히 시간이 걸리는 관계다. 빨리 끝나면 몇 개월이고 늦게 끝나면 몇 년, 더 늦게 끝나면 10년.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오랜 관계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타임 컨슈밍 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라 이렇게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코스틀리한. 그리고 의사 환자의 관계인데 시간이 걸리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관계란 말인가 도대체가? 의사가 있고 여기 환자가 있다 하면은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어요. 환자라고 해서 전적으로 병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냥 환자의 마음에도 병든 부분이 오래 있어요. 있는가 하면 여기는 병이 안 들어 있어요. 여기는. 그 환자의 마음 중에서 합리적 자아의 부분. 이걸 reasonable ego의 부분이 있습니다. 뭐 환자라 해서 전적으로 달보고 절하는 건 아니에요. 환자라 해도 말이 환자지 밖에서 뭐 일도 하고 결제도 보고 무역도 하고 여행도 잘도 다니고 다 해요. 다만 그 부분에 노이로세가 좀 묻어 있다, 상륙되어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환자의 관계라는 것은 환자 속에 있는 합리적인 부분, 합리적인 판단하는 부분과 의사의 전적으로 또 참여하는 게 의사 속에 있는 의과대학서 배우고 레지던트 할 때 배우고 박사학위 할 때 배우고 한 그러한 분석하는 자. 그래서 분석하는 자. 이것도 analyzing ego라 그래요. analyzing ego. 그래서 의사의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요 기술, 요 부분과 환자의 고치고자 하는 합리적인 부분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자아와 환자의 고치고자 하는 합리적 자아가 결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탁이라 하면 좀 말이 좀 너무 쌍스럽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결합. 그렇지, 결합. 결합 혹은 협동. 협동이라는 게 더 나을까요? 협동. 그 정신분석 치료는 뭐냐? 환자의 마음속에 건강한 부분, 고치고 싶은 부분, 합리적인 부분과 의사의 그런 기술과 고쳐주고자 하는 분석하는 자아가 결합을 해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걸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 그럼 나는 환자인데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내야 뭐 환자니까. 심지어 전에 내가 병원에 보니까 어떤 환자가 그 지나가다가 건너서 말아야 될 신호등을 위반하고 건넜던 모이라. 마침 경찰이 그걸 반문이 돼. 보고 딱지를 띄려고 이리 오라고. 이렇게 하길래 우리 병원에 진찰권을 보여줬대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늘 나를 졸았어. 와가지고 그런 증명서를 좀 발휘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런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고치고자 하고 정말 잘 되려 하고 이런 자아와 의사의 그런 자아가 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똑똑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 여러 말 한 건 다 생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의사와 환자는 아무리 치료적이라 하더라도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사 환자 관계는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이. 그래 환자가 볼 때는 의사가 자기 옛날 어릴 때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기도 하고 막 이런 하나의 전이 현상이 있나고 또 의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환자를 볼 때 어릴 때 내 조카하고 닮았다든가 또 어릴 때 나를 따라다니던 동생하고 비슷하다든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동생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이 현상이 있나만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떨까요? 전이 현상이 있나면은 이 좋을까요? 치료에 나쁠까요? 전이에서 인나는 거는 치료에 좋으나 이 치료가 되려면 전이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전이 현상을 의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의사를 갖다가 신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어. 와가지고 막 이래 하고 일하는데 의사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내가 신처럼 되었구나. 그러면 그 치료는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지만은 의사는 얘가 전이 현상으로 이런다는 걸 알고 그걸 분석해 줘야 돼.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는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환자가 의사를 자기 회사 회장님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대하는. 그래도 그 전이 현상을 언젠가는 분석해 줘야 돼. 그래서 이 전이를 반드시 분석해 줘야 됩니다. 이럴 때 의사의 조건이 있어요. 의사의 조건이. 의사의 태도는 첫째,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고 그래요. 진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으로 대하거나 또 이중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위선으로 대하거나 이러면은 그 치료는 망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대하고, 두 번째는 genuine. genuine이 뭐죠? 예? 예? 순수하게. 어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복잡한 마음. 그러니까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환자인 동시에 이병철 회장의 조카다. 그러면은 의사가 볼, 이 사람을 고쳐주노만 어떻게 됩니까? 예? 고쳐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뭐 세계 일주를 한번 하락할지도 모르고 이런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치료는 망친다는 거죠. 순수하게 하나의 치료를 하는 환자로, 하나의 또 의사로 대해야지 달리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는 일이에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밤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위스에 있던 어떤 미국 정신과 의사가 미국의 어떤 재벌의 딸을 치료를 하죠. 치료를 하는데 이 의사가 이런 관계를 못 맺고 막 그 여자한테 반해. 그래서 어쨌든 고쳐주려고 처음엔 애를 써요. 그리고 고쳐놓고 보자고. 그리고 고치놓고 나서 나중에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 하는데 아기도 낳아요. 그런데 이 여자로서는 치료할 때는 신으로 봤는데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형편없거든. 예? 변소도 가고 또 모욕도 안 하고 이러니까 뭐 이런 게 있나 막 이래 되니까 막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니까 싸움은 안 하지.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장면은 애가 저쪽에서 노는데 이 의사가 이래 모든 짐을 꾸려가지고 살짝 나오지. 거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 그래가지고 제목이 밤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게 제목. 누가 본 영화 본 사람 있나요? 그 영화 봤나요? 옛날에 있었어요. 밤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애가 물어. 아빠 어디 가냐고. 잠깐 내 갔다 온다고. 그래서 끝나는. 그게 뭐냐면 제뉴인한 관계를 안 맺는 데서 온 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항상 어떤 경우라도 이걸 갖다가 유지해야 된다. 그러고 말하자면 순수하게 환자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관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사랑. 그리고 환자를 뭐 죽든가 말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어쨌든 고쳐야 된다.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런 관계를 프로이트는 효율적 전이라 그랬고, 페니켈은 합리적 전이, 스톨이라는 사람은 성숙된 전이, 나흐트라는 사람은 분석의 존재,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는 이기고. 그럼 환자는 어떤 자세여야 되나? 환자는 어떤 환자는 보면 치료받으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와가지고 치료받는 데는 안 들어가고 늘 밖에서 엉뚱한 소리 나고 앉았고 밖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명함이나 교환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저 미도파 거기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 치료는 안 하고 치료받으러 와놓고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자는 고치고야 말겠다. 고치고야 말겠다는 강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강한 동기. 모티베이션. 아주 스트롱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노이로제 이 정신분석 받는 사람들은 그냥 뭐 오늘 또 한번 나가볼까 해가지고 가서는 또 뭐 실실 홍실망실 쓸데없는 소리나 하다가 또 뭐 저 잘 아는 사람 보면 어디 설렁탕이나 먹으러 가자 하고 또 가가지고는 또 의사 욕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고치고야 말겠다는 강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또 환자의 조건은 백절불굴의 의지가 요청된다 그랬어요. 백절불굴의 의지가 요청된다. 이 영어로는 indefatigable 한 용기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이건 외우기가 쉬워요. defeat라 말이 있죠. defeat가 뭡니까? defeat가 실패하고 또 전쟁에 지고 이런 게 defeat죠. 그렇죠? 그러면 defeatigable 하면 어찌 됩니까? defeatigable 하면은 어떻게 되죠? 질 수 있는, 부러질 수 있는 하는 건 defeatigable이다. 여기다 in을 하나 붙이면 반대말이 되니까 indefatigable 하면은 백절불굴에 어떻게 해도 져지 않는, 말하자면 울밑에선 봉선화처럼 막 끈덕진 이런 것다 indefatigable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단어도 학생들은 꼭 외워놓으세요. 한번 따라 읽어보면 defeat, defatigable, indefatigable, indefatigable 한 백절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호나이는 cruel self-concern이라고 그랬어요. cruel self-concern.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cruel self-concern. 잔인할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치료가 된다고 그랬어. 잔인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료받은 사람 막 끝났다고 지하철 타고 갈 게 아니라 그 후도 밖에서 산보를 할 때도 옳지 그저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내가 어떤 점 때문에 이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기였나, 나는 왜 이렇게 표현했나, 그런 잔인할 정도로 자기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분석 치료의 인데, 그럼 여기에다 이제 올 세 번째 되나요? 몇 번째? 세 번째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이런 정신분석 치료가 오늘날 잘 되질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유명한 정신분석 의사가 자기의 치료에 대한 리포트를 낸 걸 읽어보면은 대개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3개월 치료한 암흑에는 5개월 치료한 암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읽어보면 내가 10년간 치료한 암흑에는 스토리가 그래 나와. 내가 15년간 치료한 암흑에는 이렇다. 다시 말하자면 서양의 정신분석 치료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하야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게 뭡니까? 예? 도양정신과 정신분석 치료. 이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지난 40년간 실험 끝에 도양의
동양의 정신을, 깨달음의 정신을 서양의 정신분석 기법에다가 합쳐가지고 치료의 마디마디마다 깨달음을 던져주는 겁니다. 깨달음의 융단 폭격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파편에 맞든지 맞을 터이니까 그래서 깨지도록, 그래서 가짜 자기가 껍질이 깨지도록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걸 40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세계에 내가 알릴 때가 됐습니다만은 국내에는 절대 안 알리고 있어요. 안 알리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해외에 먼저 알리고 이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강의도 바로 이 치료 중에 하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강의를 듣는다는 게 말이 아닌 소리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강의를 듣는 동안에 깨달음의 융단 폭격이 막 떨어져. 어느 포탄이 맞을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는 맞아요. 맞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래 생각했구나. 그래 하나 맞고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나 맞고 가고 그러면 노트에 늘 적으면서 또 깨닫고 이래 됨으로 해서 이게 내가 좀 더 앞으로 할 일이지만은 적어도 치료 기간을 10배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10배 이상 단축할 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서양의 정신분석처럼 하나를 붙들고 한 시간씩 물고 늘어지는 치료가 아니라 한꺼번에 막 여러 사람을 100사람도 좋고 사람이 많다고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몇 명까지 할 수 있나요? 예? 뭐 10,000명까지는 못해도 한 몇 명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그걸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게 할 수 있고 강의를 500명 들으니 뭐 귀만 열고 있으면 들리는데 어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어젠가 왔는데 그래 자기가 오래전에 왔더래요. 오래전에 뭐 7년인가 얼마 전에 왔는데 그래 우리 병원에 오기는 몇 번 안 왔다 하더구만. 얼마 안 왔는데 그래 어떻게 다시 알고 이래 왔냐 하니까 아이고 그때 선생님한테 테이프를 하나 얻어가지고 간 모양이지 아마 먹였는데 그걸 오늘날까지 3개를 매일 듣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역시 갈 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서울대하고 온데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전화로 어젠가네 그저께 했는데 그래서 이 강의한 걸 입원 환자들도 듣나요 안 듣나요? 듣죠? 그래서 그러면 입원실은 어떠냐? 의사가 없어도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치료는 돌아가고 있어. 계속해서. 그래 그걸 의사가 일일이 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이런 형태의 치료를 요 정도 깊게 하려고 하면 최하 15명 달라들어서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치료를 요 정도 깊이로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런 치료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할 뿐 아니라 환자들이 입원 환자들이 금세 깨달아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딴 병원은 결코 그래 되질 않아요. 내가 딴 병원 있어 봐서 알아요. 뭐 맨날 앉아가지고 침이나 흘리고 앉아 있어. 왜냐면 약을 많이 주니까. 그런데 여기는 약은 극히 적게 쓰고 강의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현실 판단도 훨씬 잘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